그림은 북반구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이다. A와 B는 각각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대기 대순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순환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기도 쪽 0도에서 30도까지를 헤들리 순환, 30도에서 60도를 페렐 순환, 60도에서 90도를 극순환이라고 한다. 자, 아울러서 저위도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 가지고 대륙 공기면의 높이가 높고 부풀어 있고, 고위도는 낮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저위도가 되겠고 왼쪽이 고위도가 되겠고, 적도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 저압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극지방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압이 높은 고압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자, 대기대순환은 지구 규모의 순환이 맞고 A에는 저압대가 아니고 고압대가 형성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디귿.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팀 가나다는 광물 자원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금은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입니다. 금속 광물이고요. 보크사이트는 퇴적 광산 중에서도 풍화 잔류 광산. 활석 같은 경우는 변성 광산이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변성 광산 같은 경우는 흑활석, 흑연, 활석, 성면. 이 세 가지는 빈출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아울러서 나에 나와 있는 보크사이트. 이 보크사이트는 재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알루미늄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기억할게요. 자, 간은 주로 화성광산입니다. 나로부터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고요. 단은 비금속 광물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300헥토파스칼 증압면의 고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에서 D는 300헥토파스칼 증압면에 위치한다. 우리가 편서풍 파동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증압면이 500헥토파스칼 증압면이거든요. 대륙권의 높이가 11km라는 걸 가정한다면 그 절반의 높이인 5.5km 정도가 우리가 많이 접했던 문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3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5.5km보다 좀 더 높은 높이에서 제트류가 흐르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에서 편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 생각하시고요.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기억. 전향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자, 먼저 A는 등압면이 직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풍에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서로 같다. 그리고 이제 B 지역을 보게 되시면 중위도에서 기압골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기압성 경도풍에 해당합니다. 저기압성 경도풍의 경우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전향력의 크기보다 큽니다. 자, 그럼 기억. 전향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통상 경도풍 같은 경우도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가장 크고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 풍속을 결정짓는 게 이제 저항력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현재 기압 경도력 자체가 A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항력의 크기 역시도 A가 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선지 같은 경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틀린 거가 되겠고, 니은 C에서는 저기압성 바람이 분다. C는 저기압성 경도풍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의 흐름인 저기압성 바람이 맞는 거가 되겠고, 디귿 D에서 공기가 수렴한다. 저기압성 경도풍을 따라 흐르다가 기압 마루에서는 풍속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D 지점에서는 공기의 발산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하진날 태양의 일주운동을 이용하여 관측 지점의 위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던 처음 나온 유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엘트로 스타일의 이제 변형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발문에서는 하진날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고요. 실험 과정을 보게 되시면 정오경 11시 50분부터 13시까지, 그리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리트로 변형 문제, 일단 상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제안을 해볼게요. 제시를 해볼게요. 현재는 하진날이다. 하진날 태양의 저기는 플러스 23.5도.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측자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 동서남북을 표현하자면 동, 서, 남, 북. 그리고 하늘의 모습. 좀 그림이 예쁘진 않더라도. 그리고 가운데 관측자를 그려보고요. 춘분점하고 추분점일 때는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집니다. 태양의 일주운동의 경로를 그려볼게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 근데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하진날이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긴 날이죠. 북쪽에 치우친 동쪽에서 떠올라서 북쪽에 치우친 서쪽으로 태양이 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시간이 11시 50분부터 13시이기 때문에 요 지점, 요 구간이 현재 이제 탐구활동 결과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의 위치는 남쪽에 가까운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에 가까운 서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할게요. 자, 선분 OA는 남북 방향과 나란하다. 선분 OA는 남북 방향과 나란하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오에 태양이 남쪽에 있겠죠. 그러면 그림자는 A 방향, 북쪽으로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11시 50분 경에는 태양의 위치가 어딘가요? 남동쪽에 태양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림자는 기역적으로 비출 것이고 이쪽에 태양이 떠오를 때가 이제 남중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니은으로 태양이 질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기역이 먼저가 되겠고 니은이 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OA는 남북 방향과 나란하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기역은 맞고 니은. 태양의 방위각은 막대의 그림자 끝이 기역에 있을 때가 니은에 있을 때보다 작다. 자, 기역에 있을 때의 태양의 위치가 여기, 니은에 있을 때의 태양의 위치가 여기. 북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 90, 180, 270. 기역에 있을 때가 90도하고 180도 사이가 되겠고 니은에 있을 때가 방위각이 180도에서 270도가 되기 때문에 기역이 니은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관측 지점의 위도는 36도보다 고위도이다. 자, 이건 이제 남중고도 구하는 거죠. 남중고도 H는 관측자의 90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위도,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태양의 저기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데이터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76도이기 때문에 76은 90 마이너스 위도 그리고 태양의 저기가 하진날이기 때문에 플러스 23.5도를 계산한다면 세타 위도는 113.5도 마이너스 76도로 하므로 37.5도가 되겠네요. 맞죠? 네, 37.5도. 따라서 관측 지점의 위도는 북이 36도보다 고위도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그림은 세 광물의 쪼개짐 유형을 스케치한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방해석, 운모, 휘석 중 하나이다. 일단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1 통합과학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죠. 거의 한 5개 정도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감, 휘, 각, 흑, 장, 석영.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쪼개짐이 없고 깨짐이 있는 특성이 있었고 나머지 광물들은 두 방향과 한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G2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광물 중 하나가 방해석, 칼사이트라는 광물인데 방해석은 CaCO3로서 탄산형 광물입니다. 탄산형 광물. 그렇기 때문에 묽은 염산과 반응해가지고 반응했을 때 기포가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었고요. 방해석의 모양은 기울어진 육면체이다. 기울어진 육면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먼저 보게 되시면 가그림만 가지고 방해석과 휘석을 좀 구분하기 어렵다면 기울어진 육면체인 다그림이 방해석이 되겠고 가가 휘석, 나가 흑운모가 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자, 가에는 두 방향의 쪼개짐이 있고요. 나의 SiO4 삼연체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입니다. 판때기 같은 모양. 다는 묽은 염산과 반응해가지고 기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정답은 5번.
자, 그림은 세 지층 AB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조선노춘군, 대동노춘군, 연일층군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위치가 너무 뻔하게 나와 있는데요. A, 대동노춘군이 되겠습니다. 대동노춘군의 경우는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퇴적되었기 때문에 대보조사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B는 넓게 분포하고 있는 조선노춘군이 되겠습니다. 조선노춘군은 넓게 분포하면서 평안노춘군과는 다르게 해성층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는 연일층군 되겠습니다. 포항, 울산 쪽. 연일층군은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죠. 기억할게요. 지층의 생성 순서는 B, A, C가 되겠습니다. 맞고, 자, B에서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나타나는 것은 조선노춘군 이후에 퇴적된 평안노춘군이 되겠죠. 하부 해성층, 상부 육성층. 디귿. C는 대보조사운동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다. 연일층군은 신생대 때 퇴적된 거기 때문에 시기 순서가 맞지가 않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점에서 하루 동안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와 조류의 속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조석이 나왔는데요. 조석의 종류는 세 가지. 일주조, 반일주조, 혼합조.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하루에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만조하고 간조는 두 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하루 동안의 조석을 묻는 거기 때문에 만조가 두 번, 간조가 두 번인 점선이 해수면의 높이가 되겠고, 실선이 조류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T1일 때 썰물이 나타난다. T1일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과정을 나타낸 거거든요. 저희가 통상 만조하고 간조를 말할 때 여기 육지가 있고 오른쪽을 바다라고 했을 때, 평균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진다는 말은 만조라는 말이 되겠고, 만당차 있기 때문에 물이 밀려 들어와야겠죠. 밀물이 발생했을 때 만조가 발생합니다. 미음. 반면에 이제 물이 바깥쪽 외해 쪽으로 빠져나갈 때를 빠져나가는 경우, 마치 썰매 타듯이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건 이제 썰물이라고 부르고, 썰물이 발생하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간조의 상태가 된다는 거를 생각한다면, 현재 기억에서는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썰물의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으며, 니은. 조류의 속력이 실선이기 때문에 T3하고 T2, T3일 때의 속력, 그리고 T2일 때의 속력을 비교하면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느립니다. 이거는 틀렸고, 디귿. T4일 때 해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크다. 자,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큰지의 여부는 해수면의 평균 높이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면의 평균 높이를 이 정도라고 이제 가정할 수가 있겠죠. 밀물과 썰물의 평균. 근데 지금 발문에서는, 디귿선지에서는 T4 시기일 때의 해수면의 높이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뭘까요?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크다는 옳지 않은 선지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자료 해석하겠습니다.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그리고 300m 등고선부터 700m 등고선까지 나와 있고요. 맨 위쪽에는 사암층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 그 아래쪽에 여감층이 있고, 이거는 석회암층, 이암층, CL층이다. 자, 아울러서 사암층과 여감층의 경우는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나란하기 때문에 수평층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수평층이 되겠고, CL층과 석회암층을 보게 되시면 지층 경계선과 주양선의 교점을 연결한 두 선, 여기가 400m 등고선이 되겠고, 주양선,
여기가 500m 주행선이 되겠으며 경사 방향은 높은 데서 낮은 데이기 때문에 북쪽이다. 반면에 이제 석회암층도 보게 되신다면요. 400m 주행선, 500m 주행선을 연결하면 역시나 경사 방향은 북쪽이 되겠다. 기억할게요.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은 4음층이다. 맨 위쪽에 쌓여 있으니까 4음층이 되겠죠. 더군다나 아래쪽에 쌓여 있는 셰일, 이암, 석회암층이 경사층이기 때문에 사암층과 여암층이 먹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합의 관계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합의 관계. 니은 석회암층의 경사 방향은 북쪽이 되겠고요. 지층의 경사각은 여암층이 셰일층보다 크다. 자, 여암층을 보게 되시면 수평층이기 때문에 경사가 0도입니다. 셰일층은 경사각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경사각을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사각을 구한다면 구할 수는 있겠죠. 셰일의 세타 셰일은 일단 구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탄젠트 세타로 할게요. 탄젠트 세타는 수평거리 분의 두 주향선의 고도 차이, 주향선의 고도 차라고 하겠습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 경사각을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거리 이쪽을 L이라고 잡는다면 400m 주향선과 500m 주향선을 차이기 때문에 L분의 100을 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 경사각이 되겠죠. 하지만 디귿선지에서는 여암층은 경사각이 없기 때문에 CL층보다 크다는 명백하게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A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3일간 지속된 어느 시기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고도 분포를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고도 분포라는 말은 거의 지표에 가까운 상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같은 시기 A 상공에서 어느 기층의 단열 상승 또는 단열 하강으로 인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그림을 먼저 보게 되시면요. 한반도가 있는 A 지점에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가지고 고기압 지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고기압 지역이기 때문에 단열 하강의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단열 하강 중이다. 자, 계속해서 A는 지상에 위치하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단열 변화 전과 후의 기층의 온도 분포 중 하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이 하나가 전이고 하나가 후라고 하지만 현재 가해 한반도의 경우는 단열하강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역, 상층에 있는 기역이 단열하강 전이 되겠고 니은이 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상공의 높이의 1에서 4km 구간에서 공기가 연직 운동하는 방향은 같다. 자, 자료 해석 좀만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기역 지점에서 T1 지점에 있는 공기가 건조 단열을 따라 단열 하강합니다. T2에 있는 공기도 단열 하강합니다. 이때 지상으로 하강한 공기 덩어리는 이 지점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는 역전층이 형성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전층에서의 대기의 안정도는 절대 안정의 상태이다. 기억선지에 갈게요. 자, 가에서 한반도에는 고기압성 회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기 방향의 흐름, 니은. 나에서 단열 변화 후의 온도 분포는 니은입니다. 디귿, 니은에 해당하는 대기 상태는 절대 안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외부 은하를 가지광선과 21cm 전파로 관측한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나는 가지광선으로 하나는 21cm 전파로 관측한 모습인데 21cm 전파로 관측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물질이 중성수소입니다. 이 중성수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는 나전팔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액이 보이지 않은 가을 그림이 바로 21cm 전파로 관측한 중성수소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나가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중성수소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니은 성간물질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습니다. B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디귿. 나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의 온도는 가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의 온도보다 높다. 자, 통상 가시광선의 파장이 전파보다 짧다는 건 알고 있으실 겁니다. 빈의 변이 법칙에서도 파장이 길면 길수록 최대 세기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졌죠. 파장이 길수록 최대 세기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즉 이제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물질이 밝게 보이는 물질이 전파로 봤을 때 보이는 물질보다 온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암석 가와나의 박편을 직교니콜에서 재물대를 회전하며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편암과 규암 중 하나이며 기억은 투명 광물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발문 보게 되시면 직교니콜 상태에서 관찰한 거고 하나는 편암이고 하나는 규암이다. 그리고 기억은 투명 광물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그림은 편암이 되겠습니다. 셰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고 받아서 만들어진 편암이다. 광역 변성 작용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재결정 작용을 통해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죠. 자, 반면에 나그림 같은 경우는 사암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규암이 되겠습니다. 접촉 변성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높은 열에 의해 가지고 입자 크기가 커지고 조립질로 구성되는 주로 이제 입상 변정질 조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억은 투명 광물이라고 했는데 재물대를 30도로 돌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변하지 않고 있죠. 단굴자를 일으키는 광학적 등방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림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굵직굵직한 입자 크기라는 말보다는 조립질로 구성된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기억할게요. 자, 기억은 광학적 등방체입니다. 니은 가에는 재결정 작용으로 생성된 광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디귿 입상 변정질 조직은 나에서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는 정력학 평형 상태이고 기층 L1과 L2의 두께는 2km로 동일하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높이 16km, 하부의 대기 전체 질량의 99%가 존재한다. 일단 발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L1과 L2의 두께가 동일하다는 거죠. L1도 2km, L2도 2km. 그리고 16km 하부의 대기 전체 질량을 알아낼 거기 때문에 16km에서의 기압을 보게 된다면 약 100헥토파스칼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1000헥토파스칼을 지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기가 1000만큼이 있다고 했을 때 16km 상부에는 10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가 되겠죠. 100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100. 그러면 아래쪽 16km 하부에는 900만큼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99%가 아니고 약 90%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지표면이 있고 16km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16km. 전체 공기 덩어리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1000헥토파스칼에서의 공기 덩어리 압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16km 같은 경우는 100헥토파스칼이죠. 100헥토파스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6km 하부에는 대략 얼마만큼의 공기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900헥토파스칼, 900만큼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90%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고, 니은 보겠습니다. 자, 높이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비율은 L1에서가 L2에서보다 크다. 자, L1에서의 시작점 2km 올라가고 L2에서도 2km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압이 감소하는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면 같은 높이를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L1이 훨씬 더 크게 기압이 변하게 되네요. 따라서 니은 선지에서는 L1에서의 기압 감소 비율이 L2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L1의 평균 밀도는 0.9kg/세제곱미터보다 크다. 평균 밀도를 묻고 있는데 이 발문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일단 중력가 속도가 10이라는 거
그리고 1헥토파스칼을 100Nm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뭐 단위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거의 외우시게 될 텐데 1헥토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100파스칼. 이 100파스칼은 100N/m 제곱미터도 같은 단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정역학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정역학평형 델타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G로 표현할 수 있겠고 델타 G가 이제 높이가 되겠습니다. 델타 P가 이제 기압의 변화량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묻는 내용은 뭐냐면 L1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L1에서는 800에서 600 사이로서 200헥토파스칼만큼의 기압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0은 헥토파스칼은 마이너스 부어지우고 로우는 모르고 구할 거고 중력 가속도 G가 10m/s 제곱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2km 차이죠. 자, 좀 계산하기 편하게 200헥토파스칼을 뉴턴/제 제곱미터로 바꿀 거고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200에다가 100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단위는 뉴턴/제 제곱미터. 자, 밀도를 구할 거고 중력 가속도 그대로 표현해주고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2000m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변을 약분을 해주면 공 3개, 공 1개, 2 전부 다 지워지네. 로우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구했지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뉴턴이죠. 뉴턴. 자, 뉴턴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단위를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변에 나와 있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날려버리고 우변에 있는 미터를 좌변으로 넘기게 된다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세제곱미터.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 L1의 평균 밀도는 1이기 때문에 0.9보다 크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자, 그림은 우리 은하 내의 어느 성단의 색 등급도이다. MB와 MV는 각각 B필터와 V필터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이다. 이 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태양의 색지수는 0.65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단이거든요. 성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동일 시기에 만들어진 별들입니다. 동일 시기. 즉 나이가 같은 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흰색 별이 없다. 즉 색지수가 0이냐는 말인데 색지수가 0인 지점을 찾아서 올려보았더니 별들이 분포하고 있네요.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니은 색지수가 0.65인 적색 거성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보다 크다. 자료 해석 잠깐 한다면 여기가 주계열성입니다. 적색 거성까지 수평까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까지로 가는 과정에 정향점을 거치게 되겠죠. 성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동일 시기에 생성된 별들이거든요. 나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향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계열성과 적색 거성 가지에 있는 별들 누가 더 진화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적색 거성 가지가 훨씬 더 진화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색 거성 가지가 주계열성에 있는 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다른 말로 이제 나이가 아니죠. 질량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색지수가 0.65인 적색 거성의 질량을 이쪽에 있는 별의 질량이라고 한다면 태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질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0.65인 적색 거성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저향점에 있는 별의 MV는 색지수가 0.6인 주계열성의 MB보다 작다.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저향점에 있는 별의 MV래요. 여기가 전향점. MV는 겉보기 등급 대략 한 19 정도 되겠네. 그러면 저향점에 있는 별의 MV는 19가 되겠고
색지수가 0.6인 주기혈성의 MB. 0.6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요 정도. 그리고 주기혈성이니까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겉보기 등급은 21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색지수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MB 빼기 MV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MB에서 21만큼을 뺀 값이 0.6이다. 자, 그 말은 MB는 21.6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색지수가 0.6인 주기혈성. 전향점에 있었던 별의 MV는 19였죠? 19. 자, 그러면 19하고 21.6 중에 21.6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향점에 있는 별의 MV는 색지수가 0.6인 주기혈성의 MB보다 작다. 작은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표는 서로 다른 해역의 표면을 지나는 해파, 가와 나가 각각 A와 B 지점을 지날 때의 파장과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수심은 각각 100m와 4m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심해파와 천해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해파는 기본적으로 원운동을 하고요.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장의 절반보다 수심이 깊을 때를 심해파. 심해파의 속력을 나타낼 때는 심해파 V는 루트 2파이분의 GL이다. 반면에 이제 천해파는 수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원 모양으로 운동을 하고요. 파장의 20분의 1보다 수심이 얕을 때 발생하는 해파를 말합니다. 또한 천해파의 속력은 수심이 결정짓는다는 거. 심해파에서는 파장이, 천해파에서는 수심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이 된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가의 전파 속력은 10m/s보다 빠르다. 발문을 보게 된다면 A, B 지점을 지나는 해파가 있고 A와 B의 수심이 각각 100m와 4m라고 합니다. 제시된 L값을 본다면 파장이 동일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L값에다가 10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50m보다 깊다면 심해파겠지만 5m보다 얕다면 천해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해파는 심해파가 되겠고 나해파는 천해파가 되겠습니다. 발문에서는 가의 전파 속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V가는 루트 2파이 3.14 분의 중력가속도 10m/s제곱 곱하기 파장이 100이죠. 루트 100은 어차피 10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요. 좌측에 있는 10을 6.28로 나눴을 때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속력은 10m/s보다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나가 B를 지날 때 해수면의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하겠죠. 천해파기 때문에. 자, 디귿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 자, 일단 우리가 해파의 속력을 말할 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기는 속력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기억이 니은보다 작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속력이 빠른 게 주기가 짧은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가의 경우는 루트 2 곱하기 3.14분의 10 곱하기 100 V 나는 루트 G 곱하기 4이다. 중력가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G를 10으로 적을게요. 나는 루트 40이에요. 근데 가는 루트 100보다 큰 거죠. 일단 V값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V가가 V 나보다 크기 때문에 주기는 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자, 그림은 위도가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에서 중력을 측정한 지점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발문에서 힌트를 보자면 위도가 서로 다른 지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표준 중력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표준 중력이 다르다. 오로지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위도.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표준 중력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볼게요. 가 그림은 30도가 되겠고 나 그림은 10도네요. 그럼 표준 중력은 가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A, B 지점을 보게 된다면 지평선에 가까운 B가 A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나 그림을 보게 되면 C하고 D가 있는데 C, D가 같은 위도이기 때문에 표준 중력은 같아요. 하지만 C 옆에 산이 있죠. 그럼 산이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 가지고 C의 중력은 상대적으로 D보다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할게요. 표준 중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큽니다. 고위도이기 때문에 니은 측정한 중력값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큽니다. 고도가 낮기 때문에 디귿 측정한 중력값이 C에서가 D에서보다 작은 것은 산의 만유 인력 때문이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그림은 우리 은하와 나선 은하 A, B의 회전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강체 회전을 하는 구간은 A가 우리 은하보다 크다. 자, 강체 회전이란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는 걸 말하죠. A에서의 구간과 우리 은하에서의 구간을 비교하면 A가 우리 은하보다 큽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25kps까지의 질량은 A가 B의 1.75배이다. 자, 은하 중심을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지 M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스몰 m인 은하가 V값으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 은하 쪽으로 원운동을 유발시키는 힘, 만율력, 은 즉슨 원심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라지 M은 G분의 RV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G는 만율력 상수이고 25kps까지로서 단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은하의 질량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A에서의 속력, B에서의 속력을 비교하자면 A의 속력은 대충 한 350km/s, B는 약 200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으므로 질량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MA 대 MB는 350의 제곱 대 200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A 값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MA는 200분의 350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50을 200으로 나누게 되면 1.7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선지 중심으로부터 25kps까지의 질량은 A가 B의 1.75 제곱배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우리 은하에서 빛을 내는 물질의 양, 이게 이제 보통 물질이 되겠고, 보통 물질분의 암 물질의 양은 니은 구간에서가 기억 구간에서보다 크다. 맞죠? 자,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을 보게 된다면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강체 회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케플러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력이 증가하고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다시 일정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이렇게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케플러 회전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 은하 외부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력을 유발시키는 암흑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력이 이렇게 일정한 거다 라는 게 이제 자료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구간에서가 기억 구간에서보다 암흑물질의 양이 더 많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표는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파가 관측소 ABC에 최초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t와 PSC, 지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P파의 속도는 6km/s이다. 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배우셨죠? S는 VT.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 관측소에서 P파가 도달하는 데 12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P파의 속도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P파의 속도에다가 P파의 도착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원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관측소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는 6 곱하기 12 하니까 72km가 되겠고 B는 120km. 자, 아울러서 B 지점에서의 PSC가 10초랍니다. PSC라고 말하는 것은 S파 도착 시간에서 P파의 도착 시간을 빼는 거기 때문에 S파의 도착 시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S파가 도착하는데 30초가 걸렸대요. 그럼 S파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속력은 속도, 시간분의 거리. VS는 얼마가 되죠? 30초분의 진원까지의 거리가 120km니까 4km/s가 되겠다. 이게 S파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속도. 자, S파의 속도를 구했으니까 P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S파의 C 관측소의 진원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다. 4 곱하기 24를 하면 얼마인가요? 96km가 되겠죠. 그럼 P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96km가 6km/s의 속도로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96은 6t가 되겠죠. 자, 그럼 P파가 도착한 데 걸리는 시간은 16초가 되겠네요. 16초. A 관측소에 S파가 도착하는 시간도 구할 수가 있겠죠. 72km이고 S파의 속도가 4니까 4, 1은 4, 4, 8은 32. 18초가 되겠네요. 18초. 그럼 A 관측소에서의 PSC는 6초가 되겠고 C 관측소에서의 PSC는 8초가 되겠네요. 이건 이제 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 지표면을 그리고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진1이라고 합니다. 진1.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측소는 A 관측소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C 관측소, 그 다음이 B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A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도 구했죠? 이게 이제 72km, C에서 진원까지가 96km, B에서 진원까지가 120km.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진원까지의 거리를 본다면, 진안까지의 거리를 보게 된다면, 진1의 지표면, 여기가 진안이 되겠죠. A까지의 거리가 71, C까지의 거리가 95, B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B까지의 거리는 못하더라도 이제 95km보다는 멀다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정지 갈게요. S파의 속도는 4입니다.
기억은 18입니다. 니은은 95보다 멉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의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7개월 동안 행성 A와 B의 배경별에 대한 겉보기 운동 방향을 기록한 것이다. A와 B는 각각 수성과 목성 중 하나이다. 자, 발문에서 7개월 동안 겉보기 운동을 관측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목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수성의 회합 주기는 얼마인가요? 유일하게 1년보다 작다라는 특성이 있었죠. 약 116일로서 4개월 정도 된다라고 이제 취급을 했습니다. 자료 해석할게요. 겉보기 운동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순행한다고 불러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역행했다고 부릅니다. 행성 A를 보았더니 역행에서 다음 역행이 일어날 때까지 약 4개월이 걸리고 있네요. 그 말이 여기가 내합이라는 말이 되겠고 여기도 내합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행성 A가 바로 수성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행성 B는 목성이 되겠습니다. 자, 목성에서도 역행이 나타나는 구간의 센터, 요 센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충이라고 불렀죠. 충. 기억할게요. A는 수성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B의 시지름은 8월이 5월보다 크다. 시지름, 시직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맨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만큼 크냐? 자, 8월 말이 충이었습니다. 지구에 제일 가까운 지점. 그렇기 때문에 5월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구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서구 부근에서 충으로 이동을 했네요. 서구하고 충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시지름은 충일 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이 5월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갈게요. 자, 10월 말의 적경은 A가 B보다 크다. 10월 말의 적경은 A가 B보다 크다. 일단 10월 말을 체크할게요. 대략 10월 말을 한 요 정도라고 잡아보도록 하자. 10월 말. 우리가 절기를 말할 때 대략 한 9월 20일 정도를 출근점이라고 부르고 이때 태양의 적경을 12시라고 하죠. 12시. 자, 그럼 10월 말일 때 태양의 적경은 얼마가 되죠? 10월 말을 한 10월 20일로 잡는다면 적경은 14시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운데에 태양이 있겠고 태양 둘레를 내행성이 공전하고 있고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외행성이 공전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구의 위치를 그리고 지금이 10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말에 태양의 적경이 얼마? 약 14시라고 했죠. 여기가 14시예요. 여기는 20시가 되겠고 여기는 6을 더하니까 2시가 되겠고 8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0월 말에 A라는 수성을 보았더니 역행을 지나서 순행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서방 최대 이각 쪽으로 수성이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를 수성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수성의 적경은 14시보다는 작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행성 B를 보았더니 10월 말 10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역행이 끝난 다음 순행 구간.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바로 충에 위치했을 때 행성 B의 적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8월 20일. 8월 20일이면 태양의 적경이 약 10시 정도가 되겠네요. 태양의 적경이 10시라는 말은 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외행성의 적경은 22시라는 말이 되겠죠. 22시. 자, 이제 여기까지만 구했으면 다 구했습니다. 2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행이 일어나요. 역행이 일어난다는 말은 적경이 감소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말에는 순행이 나타납니다. 순행. 여기는 이제 적경이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죠.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2시보다는 적경이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동구 정도에 B가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적경은 22시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에 적경은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충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20시하고 2시 사이가 0시가 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충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가상의 행성 A와 B의 현재와 S1 후의 위치를, 표는 두 행성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구한 A의 회합 주기와 최대 이각은 각각 S1과 17.6도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동일 평면상에서 원 궤도로 공전한다. 자, 기억하겠습니다. 자, 회합 주기는 500보다 크다. 자, 회합 주기 구하면 되겠죠. 일단 A의 공전 주기는 361, B의 공전 주기는 2161. 회합 주기를 구하면 빠른 거에서 느린 걸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S분의 1은 PA분의 1 마이너스 PB분의 1. PA가 이제 361이기 때문에 361분의 1 마이너스 2161분의 1. 360에다 6을 곱하면 분모가 같아집니다. 즉 통분이 되겠죠. 2160분의 6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S를 이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S는 216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5, 4, 20, 5, 35, 5, 20 432일입니다. 자, 따라서 500일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세타는 S-360도이다. 자, 일단 자료 해석을 좀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A가 내압일 때 A에서 B는 충이 되겠죠. 자, B가 S1 후에 이 정도 위치에 온다는 말은 A는 360도를 회전한 다음에 세타만큼을 더 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회합축의 S 자체가 360도에다가 세타만큼을 더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S-360도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 보겠습니다. 디귿 선지 R은 공전궤도 반지름을 구하라는 말이죠. 코사인 17.6도분의 1이다.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구할 건데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1입니다. 그리고 발문에서 세 번째 줄 B에서 구한 A의 회합 주기와 최대 이각은 각각 S1과 17.6도이다. 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중심에 중심별이 있을 것이고 중심별 그리고 중심별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내행성이 있을 거고 외행성이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내행성을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A가 되겠고 이게 B가 되겠죠. 발문 두 번째 줄에서 B에서 구한 A의 회합 주기래요. 그러면 B가 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 이각인 A의 위치를 내행성의 최대 이각의 접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이랬을 때 여기를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1AU,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R, B에서 구한 A의 회합주기와 최대 이각은 최대 이각이 17.6도. 구하게 되면 R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죠. 사인 17.6도. 이 값이 1AU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R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인 17.6도분의 1AU가 되겠죠. 자, 따라서 디귿 선지는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그림은 정역학 평형과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진 북위 30도 해역에서 밀도가 로우1, 로우2인 수층의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Z에서 Z'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0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